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축구 승부배터터 18회차 최종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금이 좀 많이 모였기 때문에 이번 회차 당첨이 굉장히 높을 것 같고요. 최종픽 같은 경우에는 경기력 위주로 조금 베팅을 했다라고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날씨까지 포함을 해서, 그리고 국내 배당에 이제 보고 나서 제가 축생 독식픽 토요일 날 새벽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 픽들까지 참고를 하셔서 어, 본인만의 픽을 만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일단 지금 뭐 패턴을 조금 살펴보니까 1번이 이제 정배 안 뜨는 거는 대부분이 지금 아실 것 같아요. 아실 것 같은데 1번 뿐만이 아니라 7번, 7번 경기도 정배가 지속적으로 안 뜨고 이변, 역배 또는 무승부가 지속적으로 뜨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부분들은 다 코로나 이후에 재개 후에, 리그가 다시 재개 후에 일어난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회차에서의 7번은 헤르타 베를린 대 프랑크푸르트였고요. 지난 회차 같은 경우에는 7번 경기가 프랑크푸르트 대 마인츠 경기였고, 마인츠가 역배로 승리를 했었죠. 이렇게 하나의 패턴이 있고, 또 두 번째 패턴은 8번 경기가 정배 또는 무승부, 역배, 그러니까 뭐 완전한 이변이 한 번도 안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8번 경기 이번 회차에서는 캘른 대 우니온 베를린 이 경기인데, 이 패턴으로 본다면 우니온 베를린의 승은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8번 같은 경우에는 첫 경기, 그리고 재개 후에 첫 경기가 13회차였어요. 13회차 그리고 14회차 이 두 경기는 정배가 떴고, 그 이후에는 15회차 무승부, 16회차 정배, 17회차 무승부, 그 다음에 이제 18회차인 이번 회차인데, 이 패턴으로 보면은 이번 회차는 정배가 켈른이죠. 켈른이 정배가 뜨는 그런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드렸던 패턴 자체는 어, 이 재개 후에 5회차 연속으로 나왔었던 패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을 참고를 하시겠다 하시면 참고를 해주시고, 이 부분을 참고하지 않고 경기력이나 아니면 이런 흐름적 그리고 배당 이런 부분을 참고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그 부분을 참고하시는 걸 더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 뭐 이 패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 최종픽에서는 1번을 어 이제 이변이죠. 정배가 뜨지 않는다라고 나오는 건데, 1번은 정배를 가져갔고요. 7번은 정배와 역배 섞어서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8번은 정배로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경기들 하면서 살펴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밑에 부분은 재개 후에, 지금 현재 무관중이죠. 코로나 이후에 무관중이 있는데, 이 회차별로 재개 후에 봤을 때 홈승이 5번 이상, 14경기 중에 5경기 이상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최대가 4번, 4경기만 이제 홈승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투페이나 아니면 지우는 경기까지 포함을 하셔서 한 6개 정도, 홈승은 한 6개 정도 가져가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개 전, 이 비교를 해봐야죠. 재개 후, 그리고 재개 전. 이 코로나가 사태가 있기 전에는 20년도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1회차에는 홈승이 5번이 안 나왔는데, 그 이후부터는 10, 그 코로나로 리그가 중단되기 전까지는 최소 5경기 이상은 홈 승리가 나왔었다라는 점을 참고를 해봤을 땐 현재 홈의 승률이 그렇게 높진 않다라고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최종 픽 살펴보죠. 첫 번째 경기입니다. 2위 울산 대 4위 성남의 경기인데요. 울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무를 지난 경기 끊으면서 동해안 더비에서 승리를 했고요. 성남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패배가 없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 패배를 하긴 했어요. 상대 전적이 4승 1패로 울산이 좀 압도적이긴 해요. 압도적이긴 한데, 이 경기를 좀 이변으로 가져가고 아마 전북 경기를 이변으로 보지 않고 정배 쪽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 부분 때문에 조금 고민을 많이 했고, 또 하나의 말씀드렸던 그 패턴 때문에 울산에 승이 없다라는 패턴이기 때문에 지우시거나 아니면 무패 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고민을 좀 해봤는데,
일단 성남은 지난 경기에서 문제점이 완전히 드러났죠. 이 문제점 자체는 이 수비진의 평균 신장이 작고 그 수비진의 한 명인 그나마 뭐 연재훈 선수가 있는데 연재훈 자체도 이런 그 제공권에 뛰어나다 이런 부분 이런 선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성남의 제공권, 이런 제공권의 약점이 울산 상대로 뭐 주니용, 그리고 불투이스, 정승현 이런 세트피스에서의 좋은 울산 상대로 막아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계속 고민을 했고 저는 이번 경기를 어, 2번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그렇다면 1번 경기는 정배로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아마도 축생픽에서는 승무 또는 지우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이 최종픽에서는 경기력 위주로 조금 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 봤었을 때는 울산 현대가 어, 2연승, 연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경기 또 울산이 연승을 하면서 좀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번 경기 울산의 단통승 예측하도록 하고요. 혹시나 제가 이제 경기력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만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경기력이 듣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올려드렸던 리그별로 K리그와 분데스리가 초안픽이 있기 때문에 그 영상들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경기입니다. 1위 전북 대 12위 인천. 1위 팀과 꼴등팀이 만났어요. 근데 저는 단통 무승부를 갔죠. 배당 보시면 이게 좀 이 해외 배당이 1.19배면 그 국내 배당에서는 거의 1.1배, 아니면 1.0 뭐 8, 0, 1.09 뭐 그 정도로 떨어질 배당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경기는 이변이 나오기가 쉽진 않은 경기인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전북이 인천 상대로 어, 엄청나게 강하진 않았다라는 부분을 참고하고 싶고요. 또 인천이 또 라인을 좀 비기는 작전으로 나올 것 같아요. 인천 같은 경우에는 라인을 올리지 않고 비기는 작전으로 갈 것 같고 인천이 일단 3연패이긴 한데 저는 어, 만약에 인천이 세트피스나 이런 부분에서 선제골을 넣는다면 전북이 그런 라인을 내린 팀들 상대로 조금은 버거워하는 모습이 있긴 합니다. 있긴 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저는 일단 전북이 뭔가 느낌적으로 좀 이변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굉장히 또 많이 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북의 수비 자체도 그렇게 뭐 단단하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물론 국가대표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수비진이긴 하지만 이 수비진을 봤었을 때 그 측면 공간들을 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무구사가 K리그는 또 말도 안 되는 이변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경기에서 전북 상대로 인천이 한번 이를 내지 않을까. 그렇지만 그 이를 낸다는 의미는 인천이 승리할 가능성은 저는 조금 적다라고 생각을 해요. 인천이 승리를 하려면 전북 현대가 최소한 한 3명 정도 퇴장을 당해야 인천이 승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무승부로 좀 이변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투픽으로 가져갈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폴더를 써야 될 그런 경기들이 너무 많아서 이 경기 그냥 단순하게 이변으로 보고 1번 경기를 단통 승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입니다. 5위 상주 상무 대 6위 포항의 경기인데요. 이 경기도 상성상으로는 지금 상대 전적 자체는 상주 쪽이 유리해요. 일단 정배는 포항이 받았고요. 근데 투표율 같은 경우도 포항 쪽이긴 한데 이게 왜 해외 업체들에서는 포항승을 하나의 업체도 보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의아하긴 한데 일단 상주 같은 경우에는 류승우나 전세진, 한석종, 김민혁 등 부상자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포항 같은 경우에는 그 상주 상무로 입대를 한 그런 허용준, 그리고 김용환, 그리고 심상민 이런 좌우측 풀백을 이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들이 지난 울산과의 경기에서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이 포항승을 가져간 부분은 상주가 지속적으로 그 지난 부산전에서도 그랬고 그 이번 시즌 대체적으로 그 좌우측 사이드백들이 약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포항은 팔라시오스와 뭐 교체로 투입될 수 있는 이강혁 그리고 뭐 또 송민규 선수도 있고요. 또
이러한 선수들에게 패스를 연결해 줄 수 있는 팔로시에비치 그리고 결정을 해줄 수 있는 일류첸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상자가 많은 상주를 상대로 이 상주가 물론 좋은 모습을 지속적으로 이번 시즌 보여주고 있기는 한데 그 포항의 그 좌우측 풀백의 그 공백들을 어, 울산같이 강팀 아니면 조금 그런 공백들이 많이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포항이 승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정배 자체도 해외 업체에서 해외 배당에서 이제 포항 경기를 좀 잘 맞추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상주 상무의 단통패 초안픽과 동일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 이 경기는 수원이 정배를 받았어요. 지금 최근 흐름상으로는 강원이 연승을 하고 있고, 2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원이 정배를 받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상대 전적에서는 수원이 3승 1무 1패로 조금 우세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번 시즌 수원이 리그 개막하고 나서 단 1승밖에 없고 그리고 3패 그리고 무승부도 단 한 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봤었을 때는 강원이 정배를 받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상성은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또 강원이 빌드업 축구 또 그리고 김승대를 활용한 그런 역습에서의 공간이 있었을 때 좋은 축구를 보여주는 팀인데 이 수원이 강원 상대로 라인을 올릴 것 같지는 않거든요. 라인을 좀 내리고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것 같은데 그렇게 안정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결론적으로 상대가 라인을 내리면 그것을 파괴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툭백이 제공권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붙이는 골대 쪽으로 붙이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렇게 붙였을 때 헤딩을 할 수 있는 선수가 김지현 선수밖에 없어요. 김지현 선수만 막는다면 헤딩을 할 수 있는 강원의 선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수원이 선제골을 넣으면 수원이 최소한 지진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승무 쪽으로도 조금 고민을 했는데 그리고 수원을 믿지 못하겠어서 저는 이 경기 지웠습니다. 추천은 승무 쪽으로 수원 사이드 쪽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6위 볼프스부르크 대 8위 프라이부르크의 경기인데요. 일단 볼프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2연패를 하고 있고요. 패턴 자체는 볼프스부르크가 이기고 지고 이런 패턴을 반복을 하는데 이 패턴을 본다면 이번 지난 경기 승리를 브레멘 상대로 1대0으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 흐름상으로는 패배를 하는 그런 흐름이긴 한데 저는 프라이부르크가 세트피스나 중거리 외에는 이렇다 할 모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볼프스부르크가 세트피스에서 제공권을 좀 많이 주기 때문에 볼프스부르크의 승 쪽은 조금은 이제 배제를 하고 있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두 팀을 봤었을 때는 제가 초안픽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중거리나 뭐 이런 세트피스 이런 부분이 좋은 두 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슷한 두 팀이 만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프라이부르크가 뭐 수비적으로는 확실히 볼프스부르크보단 좋지는 않습니다. 볼프스부르크는 그래도 어느 정도 밸런스가 잡혀져 있는 팀인데 프라이부르크는 뭐 뒷공간이나 측면 공간 이런 부분을 많이 내줘서 볼프스부르크가 역습이 좋기 때문에 패배는 조금 안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말씀드렸던 볼프스부르크가 세트피스에서 그런 약한 부분을 봤었을 때에는 프라이부르크가 무승부까지는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팀 다 무승부면 그래도 만족을 할 경기처럼 보여서 일단은 무승부 쪽으로 보고 있고요. 이 경기를 봤었을 때는 저는 말씀드렸던 5번 이 경기와 이 7번 이 둘 중 한 경기는 무승부가 뜰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이 배당적으로 봤었을 때는 좀 이상한 경기이긴 해요. 왜냐면 5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정배가 1.71배 그리고 헤르타 베를린은 정배인 헤르타가 홈승이 2.07배. 근데 투표율은 이 배당적으로 봤었을 때는 볼프스부르크가 투표율이 더 높아야 되는데 더 낮고 헤르타 베를린은 배당이 더 높은데 이 투표율이 더 높습니다. 좀 의아하긴 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조금 느낌이 이제 두 팀 중 한 팀은 조금 무승부가 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볼프스부르크를 무승부 쪽으로 봤습니다. 자, 그리고 6번 경기입니다. 16위 디셀도르프 대 2위 도르트문트 경기인데 이 경기는 일단 도르트문트가 원정에서 2연승을 하고 있고
미넨에게 패배한 거 외에는 현재 이번 시즌 재개 후에 4승 1패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디셀도르프는 홈에서 패배가 없을 정도로 1승 3무 1패로 좀 무승부가 많은 편이긴 합니다. 무승부가 많은 편이긴 한데 이 도르트문트가 이 경기를 좀 이변으로 가져갈까도 고민을 많이 했었던 부분은 도르트문트가 그런 이 역습을 당할 때 좀 위험한 장면들이 몇 차례 있었어요. 그리고 지난 경기도 그랬고 지지난 경기도 그랬고 홀란드가 빠지면서 그런 결정력적인 부분에서 득점을 많이 만들어내지 못하는 부분 그런 부분 봤었을 때는 조금은 불안한 경기지 않나. 디셀도르프가 또 역습에서의 스피드가 굉장히 또 좋은 팀이기 때문에 그런 거 봤었을 때는 이변으로 가져가도 좋지 않을까라고 조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렇게 고민을 하더라도 디셀도르프가 수비가 워낙에 좀 안 좋아요. 공격력에 비해서는 수비가 굉장히 좋지 않은 팀이 디셀도르프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팀이고요. 이런 공간과 역습에 좀 약한 부분, 그리고 크로스 공격에 약한 부분, 이런 부분 봤었을 때는 도르트문트가 이번 경기 잡지 못하면 우승은 거의 가능성이 없어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경기 꼭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등 버프보다 무서운 우승 버프 보고 도르트문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경기. 이 경기는 일단은 이 말씀드렸던 패턴상에서는 이변이 나오는 패턴이긴 하죠. 이변이 나오는 패턴이긴 한데 제가 패턴에서 조금 조심스럽기도 하고 조금 이번 회차까지 포함이 된다면 6회차 연속 6번 연속으로 이제 이변이 나오는 건데 저는 일단은 그래서 무패로 갈까 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아예 헤르타 베를린 승을 보지 않고 무패로 갈까 좀 고민을 했었는데 두 팀의 경기력을 봤었을 땐 이 두 팀도 5번 경기인 볼프스부르크와 프라이부르크 경기처럼 이 두 팀도 상당히 비슷한 그런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어요. 헤르타 베를린, 프랑크푸르트 둘 다 이런 역습에서의 스피드가 굉장히 또 좋은 팀이죠. 역습에서 스피드가 더 좋은 팀인데 객관적인 전력은 헤르타 베를린이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라바디아 감독 선임 후에 지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헤르타 베를린인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은 무패로 가져가기 일단 무승부를 배제한 이유가 이 두 팀의 스타일상 선제골을 넣는 팀이 그 선제 실점을 당한 팀들이 라인을 올릴 거예요. 라인을 올릴 건데 그 라인을 올린다면 오히려 그 뒷공간을 노출을 하면서 그런 추가 실점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여서 승패 쪽으로 보고 있고요. 단통으로 가자면 저는 그 패턴을 무시하고라도 헤르타 베를린 쪽으로 보고 싶긴 합니다. 보고 싶긴 하고 프랑크푸르트가 주중에 컵 경기가 있었고 근데 조금 의아한 부분은 약간 로테이션을 돌렸어요, 프랑크푸르트가. 완전히 베스트 멤버는 아니었어요, 명단을 보니까. 좀 의아하긴 했었는데, 일단, 뭐, 동기부여 자체는 헤르타 베를린이 훨씬 높긴 합니다. 이 유로파권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승점 차이도 그렇게 많이 나진 않고요. 그렇기는 해서 일단은 헤르타 베를린은 승을 가져가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무승부를 제외한 승패 쪽으로 보고 있고, 단통으로 가져가자면 헤르타 베를린의 승 쪽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인데요. 이 8번 경기는 지금 베를린이 원정에서 2연패를 하고 있고, 원정에서는 승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안드레이 선수가 경고 누적이라고 하고요. 일단 두 팀 다 좀 비슷하게 좀 못하고 있어요. 재개 후에. 재개 후에 켈린 같은 경우에는 3무 2패,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2무 3패. 두 팀 다 굉장히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공격력, 수비적으로는 두 팀 다 좀 도찐개찐이어서, 공격력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캘린 쪽이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우투, 뭐 이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은 부분은 캘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말씀드렸던 패턴상으로는 정배가 나올 차례이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도 포함을 했고 일단 이 경기는 폴더가 여유가 있으시다면 승무 쪽으로 가시면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고요. 일단 켈렌이 결정력이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코르도바의 제공권이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우니온 수비 상대로 좀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측면 공간 그리고 침투 선수를 놓치는 등 수비가 좋지 않은 우니온 베를린이기 때문에 이번 재개 후에 승리가 없는 켈렌이 이번 경기만큼은 승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켈렌의 단통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경기입니다. 18위 파더보르인데 17위 브레멘의 경기인데요. 일단 뭐 브레멘 같은 경우에는 2연패를 하고 있어요. 원정에선 2연승을 하고 있고, 원정에선 재개 후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한데, 조금 최근에 좀 지난주에 주중에 리그 경기가 있었다 보니까 그런 체력적인 여파 때문에 주말 경기까지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수비적으로는 조금 안정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팀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파더보른 같은 경우에는 아드제이 선수 외에는 기대가 되지 않고요. 뭐 세트피스, 뭐 역습에서 스피드가 좋긴 하지만 수비가 크로스 공격에 너무나도 약하고 세트피스에 약하고 공간을 좀 많이 내줍니다. 그래서 이런 파더보른의 세트피스에서 약한 부분이 브레멘이 세트피스에서 좋은 모습, 또 중거리가 좋은 그런 팀이기 때문에 이 파더보른 상대로 저는 현실적으로 파더보른은 강등이라고 보고, 브레멘 같은 경우는 이 경기 잡아서 좀 디셀도르프와 막판까지 승강 플레이오프를 이제 16일 두고 경쟁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파더보른의 단통패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째 경기입니다. 1위 미넨 대 4위 글라드바흐 경기인데요. 일단 미넨은 주중 컵대회가 있었죠. 컵대회가 있었고 베스트로 나왔어요. 명단을 보고 좀 놀랐는데 아예 그냥 베스트 전력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고민을 하긴 했었는데, 일단 미네는 밀러와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못 나오죠. 그리고 글라드바흐 같은 경우에는 플레 선수가 퇴장을 당했고 엠볼로 선수가 부상이라고 합니다. 이 경기를 미넨이 베스트 멤버로 주중 컵 대회를 나왔었기 때문에 승패로 가져갈까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일단 그래도 미네는 그런 레반도프스키와 밀러가 없을지라도 뭐 고레츠카, 뭐 코망, 뭐 페리시치 이렇게 득점을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글라드바흐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레반도프스키와 밀러가 빠졌을 때가 미넨이 물론 타격이 있겠지만 그 타격보다 글라드바흐가 플레 선수가 빠졌을 때의 타격은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글라드바흐가 측면 공간과 뒷공간을 좀 내주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전방에서의 공격수가 조금은 부족하더라도 이 미넨 자체가 이제 뭐 코망이나 뭐 이런 선수들이 그나브리 선수들이 한 골 정도는 넣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일단 미넨 쪽을 보고 있고요. 일단 뭐 미넨이 쉽게 패배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글라드바흐 상대로 패배할 것 같지는 않고, 이 전력 자체가 물론 글라드바흐가 후반기에 힘 빠지는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보여줬던 팀이기 때문에 또 리그가 진행이 계속되면서 또 체력적으로 조금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이런 팀 압박과 이런 많은 활동량을 요구하는 팀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을 좀 했는데, 그래서 미넨이 패배할 것 같지는 않아서 저는 승무로 가면 안전하게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다시 K리그입니다. 8위 대구 대 7위 서울의 경기인데요. 이 경기는 제가 초안픽에서 승무패로 갔었죠. 아예 지었었던 경기였었는데 정배는 대구가 받았어요. 서울이 이렇게까지 떨어졌나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좀 안타깝긴 합니다. 안타깝긴 한데 지금 현실적으로 서울의 위치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서울의 위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이 경기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는 왠지 이 경기 좀 이변으로 서울이 이길 수 있을 이기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지금 2연패를 하고 있어요. 2연패를 하고 있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 지난 경기 첫 승을 했습니다. 첫 승을 했는데 대구가 이제 이런 상성적으로도 지금 2무 3패로 서울이 좀 우세하기도 하고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대구가 라인을 내리는 팀, 서울과 같이 라인을 그다지 높게 올라가지 않는 그런 지난 시즌 성남과 같은 팀들 상대로 쉽게 이기진 못해요. 왜냐하면 이런 대구의 그 장점 자체는 이런 역습에서의 스피드, 공간이 있었을 때 대구가 강한 거기 때문에 제가 봤었을 때는 대안을 선발로 투입시킬 것 같진 않거든요. 왜냐면 대안이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체력적인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대안은 결국엔 조커로 나올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서울에 3연패는 없을 것 같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라인을 내린 서울 상대로 대구가 이
본인들만의 축구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무패 쪽으로 조금 보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서울이 지난 경기 전북 상대로 그 셰필드 축구를 또 하면서 그 공간을 굉장히 많이 내줬는데 그런 셰필드 축구를 이제는 접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워낙에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그래서 이번 경기만큼은 수비 그 센터백들을 공격에 투입을 시키지 않고 그냥 자리 지키라고 할 것 같아서 저는 대구의 무패 투픽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번째 경기입니다. 12 광주 대 11위 부산의 경기인데요. 일단 무승부가 많아요. 무승부가 많고 정배는 일단 광주가 받긴 했는데 저는 이 부분을 경기력을 봤었을 때는 광주가 결론적으로 3백일 때도 그렇고 4백일 때도 그렇고 이 사이드 윙 자원들이 결국에는 윌리안과 엄원상이죠. 물론 많은 활동량으로 수비 가담까지 열심히 해주고 있긴 하지만 이런 뭐 4-4-2나 뭐 이런 포메이션을 쓰는 팀들에 비해서 이 측면에서의 공간이 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측면 수비수, 사이드백과 윙가의 그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들을 커버를 해줘야 되는 게 그런 중앙의 미드필더 선수들인데 그 미드필더 선수들의 측면 보호가 좀 제대로 이루어지진 않고 있다라고 이번 시즌 그렇게 보고 있어서 그 공간들을 봤었을 때는 부산의 이동준이나 김병호가 충분히 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광주가 잘하는 축구는 울산과 같이 이 두드려 맞다가 이제 역습 한 방 카운터를 했었을 때 그 역습에서의 스피드로 노리는 그런 플레이인데 부산이 광주 상대로 라인을 그렇게 올릴 것 같진 않고 초반에 좀 안정적으로 플레이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안정적으로 플레이를 한다면 광주가 경기를 주도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 경기를 주도했었을 때 그 세트피스 말고는 광주는 솔직히 그렇게 득점이 기대되는 부분은 없거든요. 그런 역습에 의한 한 방이 아니라면. 근데 저는 이 경기는 부산이 그런 부분 봤었을 땐 한 골 넣고 지키면은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봐서 저는 광주의 단통패, 부산의 첫 승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13번째 경기입니다. 15위 마인츠 대 13위 아우크스부르크의 경기인데요. 일단 흐름적으로는 마인츠가 조금 비길 타이밍이긴 해요. 흐름적으로 봤었을 땐 지금 홈에서 2연패긴 한데 지금 비길 타이밍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 경기 승패 쪽으로도 조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일단 마인츠 승은 조금 안 보는 게 이 상대 전적은 무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인츠가 아우크스부르크 상대로 워낙에 좀 약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 두 팀을 봤었을 땐 이 동기부여적 측면에서 승점이 1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1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서 만약에 아우크스부르크가 이 경기 지면 이 순위가 뒤바뀝니다. 뒤바뀌기 때문에 아우크스부르크도 이 경기 무조건 지면 안 됩니다. 지면 안 되는 이 아우크스부르크도 이 경기 지면 그 강등에서의 조금 위험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 무조건 지지는 않으려고 할 것 같고요. 반대로 마인츠 역시 이 경기 지면 답도 없죠. 이 경기 지면 이제 디셀도르프와 그 시즌 막판까지 좀 경쟁을 해야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근데 저는 이 수비적으로 봤었을 땐 두 팀을 봤었을 땐 마인츠가 수비적으로는 더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더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초안에는 아우크스부르크의 승 쪽으로 봤었는데 무승부로 바꾼 이유는 이 아우크스부르크 역시 수비적으로는 완벽하지 않고 조금 불안한 부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 퀴송 선수가 이 아우크스부르크의 측면 공간 또는 뒷공간을 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어서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무패로 갈까도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단통무를 가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경기에 투팩을 써도 저는 조금 차라리 단통으로 가고 아니면 이 지우는 경기가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통으로 간다면 아우크스부르크의 완전한 이변을 보는 것보다는 무승부가 안전할 것으로 봤습니다. 마지막 경기입니다. 10위 샬케 대 5위 레버쿠젠의 경기인데요. 일단 샬케는 부상자가 많습니다. 하리뜸 부상자가 많고 레버쿠젠 같은 경우는 하베르츠가 부상이고요. 일단 주중 컵대회가 있었는데 약간 로테이션을 돌리긴 했어요. 레버쿠젠이 약간 로테이션 돌리긴 했고요. 샬케는 연패를 끊었고 레버쿠젠은 원정에서 3연승을 하고 있고요.
이 경기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투표율이 좀 레버쿠젠이 많이 몰리면 저는 조금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좀 레버쿠젠 쪽으로 보이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고, 배당이 생각보다 높게 책정이 됐어요. 레버쿠젠, 지금 샬케의 분위기를 봤었을 때는 이거보다 조금 낮은, 배당을 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높은 배당을 줬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금 고민을 했고요. 레버쿠젠의 수비가, 공격은 굉장히 좋은데, 이 보츠볼의 수비가 불안한 부분들이 좀 많다라고, 수비는 이 순위에 비해서 굉장히 좀 허술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샬케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축생픽이나 독식픽에서는 무승부도 가져갈 경기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경기는 폴더가 여유가 있으시다면 안전하게 무패 쪽으로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네, 마지막으로 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픽은 이렇게 배팅을 해봤고요. 영상이 조금 많이 길어진 것 같아요. 많이 길어진 것 같은데, 일단 축생 독시 픽은 최대한 짧게 핵심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날씨까지 포함을 해서 축생 독식 픽에 반영을 해서 토요일 새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